보내줘요. 벌써 반나절이나 지났다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 마침 잘 왔어. 이쪽은 운한사의 매니저인 운영 씨야. 모험가 길드에 의뢰를... 여행자? 당신이 바로 은근히 입에 달고 살던 그분인가요? 부탁할게요. 은근을 좀 찾아주세요. 맞아요. 며칠 뒤에 공연이 있는데 이 쪽지만 남기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은근히 없으면 당불들이 분명 난동을 부릴 텐데. 우리도 그렇게 타일렀어. 하지만 그건 은근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은근은 뭔가에 빠지면 자기 안위도 챙기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연기를 연습하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관객들께 뭐라고 해명하죠? 그럼 어디 다쳐서 흉터가 지기라도 한다면요? 리월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될 거라고요. 휴, 보다시피 이런 상황이야. 혹시 이 의뢰를 받아줄래? 다행이네요. 꼭 그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세요. 맡기세요. 특성력 퀘스트 63080 단선 철개. 물러서. 이럴 수가. 깔끔하게 처리해야 돼. 불타올라라. 네. 당신이군요. 죄송해요. 방금은 여행자님인 줄 몰랐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죠? 나중에 한번 뵙고 싶긴 했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운영 씨가 보냈군요. 걱정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여행자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네요. 그저 신학 씨가 말해준 심경에 다다르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죠. 한 끗 차이였는데. 전에 신학 씨가 말했어요. 신녀 속 구마의 주인공. 그러니까 그녀는 사실 용감한 게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이죠. 본인은 극 중에 살신성이 나는 신녀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고 말했지만요. 그 대화 후 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극중 인물의 감정은 복잡해서 경험이 늘수록 연기력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다양한 시각으로 극중 인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제 연기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죠. 원래 점진적으로 체험하려 했는데 몰입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빠졌네요. 분명 그 감정을 체득하기까지 한 끗 차이였는데 수학만 있다면 이깟 위험이 대수겠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여행자님한테 폐를 끼치게 될 텐데요. 역시 리월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저 때문에 여행자님이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수학이 있고 없고는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이런. 어때? 왜 다들 와 하고 있어? 여행자랑 페이몬이다. 마침 잘 왔어. 보여줄 게 있어. 뭔데? 우와, 이게 뭐야? 달에 검은 부분이 생겼잖아. 진짜로 두꺼비가 먹어버린 건가? 페이몬이 달 삼키는 두꺼비 이야기를 안다니 의외인걸? 왜? 내가 수메르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하지만 이건 리월 이야기잖아. 지식에는 국경이 없어. 페이몬 말이 맞아. 그치만 이 검은 원은 아무리 봐도 두꺼비 같지 않은데. 두꺼비 알이라고 하면 모를까? 여행자, 얼마 전에 노드크라이에 다녀왔다며? 거기 사람들은 달의 신을 숭배한다던데 뭐 아는 거 없어? 정말? 달의 신을 모시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천체 현상? 아, 사부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 달 삼키는 두꺼비는 옛사람들이 특별한 천체 현상을 보고 내놓은 해석이래. 하지만 무슨 의미지? 재앙의 징조라도 되는 건가? 뭐가 달라? 이 달은 가운데부터 가려지니까 정상적인 월식이 아니라는 거네? 그럼 이건 재앙의 징조는 아니라는 거야? 애초에 그런 말은 안 했어. 만민당에 어떤 이상한 손님이 두고 간 거야.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여 한 가지 선언하겠습니다. 저 노향향, 리월향, 아니 온 티바트의 이름을 떨치는 고고학자가 될 겁니다. 저는 비록 명문학당에서 공부한 적은 없으나 수많은 보물을 발굴했습니다. 글도 꽤 읽을 줄 알죠. 고생은 또 어찌나 많이 했는지 아버지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저는 꼭 대성할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몰라. 삶은 검정농어 잘못 먹고 중독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전 난간국의 보물을 발굴한 몸이에요. 달 삼키는 두꺼비의 사진도 찍었다고요. 난강국이 뭔데? 달 삼키는 두꺼비는 또 뭔 소리고? 몰라. 삶은 검정농어 잘못 먹고 중독된 거 아니야?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다 들리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건데. 잠깐. 무슨 짓이야? 이 무지하기 짝이 없는 문맹 같으니. 죽일 테다. 손님, 좀 진정해. 당신도 나 무시하는 거야? 똑같이 없애줘? 여긴 식사하는 곳이야. 날 없애고 싶으면 장소를 옮겨서 하자. 감히 나한테 그딴 식으로 굴다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리월항, 아니 티바트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가 될 몸이라고. 예의 바르게 굴어. 그래,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결국 신학이 나선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 손님이 어디서 꺼냈는지 삽을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식탁이 다 엎어지고 손님이 2명이나 다쳤거든. 그래서 신학이 손님을 제압해서 총무부로 보내버렸지. 이모가 있어서 다행이었네. 아니면 위험했겠어. 맞아. 나중에 가게를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 손님이 흘리고 간 물건 같더라고. 그래서 보여주려고 가져왔어. 그 여자가 달 삼키는 두꺼비 사진을 찍었다고 했었지? 그게 이거 같네. 근데 그 손님 딱 봐도 수상한데 정말 직접 찍은 게 맞을까? 페이몬 말이 맞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불길한 것에 씌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사악한 기운이 들었다면 이모가 분명 눈치챘을 거야. 중훈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기억하지? 그 사람이 난간국의 보물을 언급한 거. 호두, 그 말은 설마... 맞아. 그 녀석 도굴꾼일지도 몰라. 엄청난 유물을 파내다가 무시무시한 고대 귀신에게 홀린 거지.
그 귀신의 법력이 너무 강해서 신학시조차 눈치채지 못한 거야. 호두,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 아니야? 진짜 그랬으면 그 귀신이 왜 만민당에 왔겠어? 내가 만든 삶은 검정농어를 먹으러? 향릉의 요리 실력이면 귀신도 못 참지. 잠깐! 그 사람이 난간국이라고 했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난간국? 나도 형님한테 들었어. 요즘 리얼에서 유리 옥청동으로 만든 고대 유물이 많이 나왔다더라. 유물에 적힌 문자도 일부 해독됐는데 난간이라는 글자와 시문이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난간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 이 단어를 언제 들었더라? 너 혹시 기억나? 맞다! 생각났어! 또 어르신의 조상이 백마선인한테 들었댔지. 백마선인? 아, 너희 큰 소등을 보러 갔다 왔구나. 응, 그때 들었는데 백마선인은 엄청 신비로운 선인이래. 평할머니도 본 적이 없댔어. 백마선인이라면 팔기선인 중 금색 눈의 달빛말 아니야? 호두, 그건 그 설의 주장일 뿐이야. 다른 설도 많아. 경칙산장의 어르신들 말로는 마신 전쟁 때 샘에서 백마가 뛰어나와 선인이 되어 암왕제군의 전투를 도왔다고 해. 반면 치목협곡의 일부 부족민은 백마선인을 시간의 딸로 여기며 훨씬 오래전 시대부터 활약한 선인이라 믿었지. 한편 다른 고서나 이번에 발굴된 유물에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늘과 달의 은혜를 인간 세상에 전한 사자로 묘사되어 있어. 우리가 소등의 소원을 적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지. 너무 복잡해. 결론만 말해줄래? 그래서 그 선인은 대체 누구야? 아쉽게도 아직 결론은 없어. 식견이 넓은 여행자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사실 여행자도 잘 몰라. 그래서 더 박학다식한 종류한테 물어보러 가다가 마침 너희를 만난 거야. 아, 객경을 찾으러 온 거구나. 객경은 지금 임랑 씨랑 차 마시고 있어. 희고제에서 유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거든. 유물 전시회? 그게 뭐야? 방금 행추가 말한 유물들을 전시하는 행사인데 오늘 밤에 열릴 예정이야. 객경을 만나려면 오늘 밤 항구에 있는 큰 배로 가봐. 거기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뭐하지? 총무부에 가서 백마선인에 대해 알아볼까? 겸사겸사 달에 관해서도 물어보고. 총무부로 갈 거야? 그럼 이 사진도 같이 전해줄 수 있어? 그 손님이 잃어버린 거니까 돌려줘야 할 것 같아. 총무부 조사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고. 히히, 바로 출발하자. 참, 아까는 이 말을 깜빡했네. 해피 해등절.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랑 같이 밥 먹자. 알겠어. 꼭 올게. 있잖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사진 혹시 위조된 건 아닐까? 위조? 그 말은 그 손님이 학술적 유명세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중훈, 너도 상상력이 풍부하네. 난 그렇게까진 생각 못했어. 아니면 오늘 밤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까? 내가 어딘지 알아. 난 이견 없어. 난 귀가가 너무 늦으면 꼬지람 들일 수도 있는데. 행추, 이럴 때 흥 깨지 마. 이런 일 많이 해봤잖아. 정 안 되면 집 갈 때 향릉한테 맛있는 거 하나 쥐어달라고 해. 그럴 생각이었어. 뭐 어쩔 수 없이 합류해야겠네. 뭐야, 그런 주파ner을 튕기고 있었다니. 좋아. 그럼 오늘 밤에 보는 거다. 야!
혹시 모험가를 몇 명 더 보낼 수는 없나요? 또 반나절이나 지났다고요. 우리 여행자를 믿어주세요. 저기 보세요. 돌아왔네요. 운영 씨, 우리 돌아왔어요. 은근 어디 다치진 않았지? 불복녀에 가서 진찰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무대에 오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평소엔 뭐라든 상관없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위험한 곳으로 가면 어떡하니? 극단을 위해, 아니 관객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좀 더 아껴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는 여행자님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갔지만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관객들에게 뭐라고 말해? 하지만 완성도 높은 공연이야말로 관객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좀 더 완벽한 무대를 위한 가능성을 발견한 이상 전 그냥 지나칠 순 없어요. 이 멧돼지 고집. 맞다, 여행자님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여행자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이봐요, 여행자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아니, 간신히 운근을 데려왔으면서 또 운근을 데려가려고요? 다음 공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극단을 대표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운근을 좀 설득해주세요. 쉽지 않겠지만 화제를 바꿔서라도 주의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다음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만이라도요. 더는 모험하게 둘 순 없어요. 무슨 얘기 중이죠? 저랑 상관없는 일이면 전 먼저. 너랑 상관 있는 일이야. 여행자님께서. 그러니까 어서요. 어떻게든 운근을 잡아둬야 해요. 무슨 일 있나요? 네? 리월극이요? 리월극을요? 아, 맞네, 맞아. 조금 전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운근 네가 좀 가르쳐줄 순 없냐고. 자,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입문식을 치르도록 하죠. 잠깐만요. 전 아직 제자를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은근 여행자님이 모처럼 리월극에 흥미를 가졌다고. 너 평소에 항상 여행자님을 모셔서.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여행자님의 마음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입문식을 치르려면 스승님께 허락을 받아야 해서 지금은 힘들 것 같네요. 다들 시간도 없고. 친구로서 간단히 몇 수 가르쳐줄 순 있지만 절 사부님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어요. 잠깐만, 왜 이렇게 올드하게 들리죠? 좀 더 생각해보세요. 좋은 호칭이 떠오르기 전까진 그냥 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럼 내일 아침 비운 언덕의 바닷가 쪽 다리 위에서 만나요. 전 열심히 여행자님의 첫 수업을 준비해 갈게요. 이제 안심이네요. 뭔가 게임 한번 하지 않을래? 딱 맞춰 도착했네요. 시간 엄수는 리월극 입문부터 주인공이 될 때까지 필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의 일과를 소화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일단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방금 도착했을 때 다리에서 비둘기가 몇 마리나 날아갔을까요? 아쉽네요. 총 7마리였어요. 이 질문은 여행자님의 관찰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해봤어요. 눈빛은 감정을 전달하는 창이라고도 하죠. 투명하고 반짝거리게, 유연하고 힘이 있게 갈고 닦아야 해요.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눈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높일 수 있어요. 평소에 여기서 비둘기를 보며 눈을 단련하고 바다를 향해 발성 연습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리월극에서 사용되는 발성이나 몸짓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통상적인 이론을 빌려 연기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여러 나라의 연기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시야를 넓혔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제일 간단한 이론부터 시작하죠. 우선 여행자님 자신을 연기해 볼래요? 전에 마신과 전투하고 우인단을 격퇴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재현해 주세요. 자, 눈앞의 바다를 보며 상상하는 거예요. 그날 울레해에 거칠고 사나웠던 파도를.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세요. 그때의 기분을 회상하면서. 그런 기분이었군요. 또 회상해보세요. 그때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네, 좋은 참고가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때의 감정을 담아 목청껏 소리 질러주세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어요.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네요. 여행자님이 극중 인물이라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이랑 너무 많이 어긋나는 것 같네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고요한 바닷가에서 발성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상황에 몰입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가 캐릭터에 몰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환경까지 전부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해요. 직접 겪은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초보한테는 그 당시의 환경도 같이 상상하는 건 아직 그렇네요. 여행자님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에 간다면 좀 더 멀리 갈래요? 고운각에 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걱정 마세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리고 고운각에 간다고 해도 그 당시의 파도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죠. 리월항의 북쪽 교회로 가요. 별 문제 없으면 어서 움직이죠. 군옥각의 전투는 여행자님한테도 특별했을 테니 바로 몰입하지 못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건 확실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연극 속의 적을 여행자님에게 가장 익숙한 적으로 대체해볼 순 있어요. 예를 들어 극에서 생사이별의 슬픔을 연기해야 하지만 그런 불행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자신과 가장 익숙한 슬픔으로 대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보물상자 안에 고작 양배추랑 무밖에 없다던가. 터득이 빠르네요. 무술극도 마찬가지예요. 마신에게 맞서는 상황은 재현하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잠재의식 속에 가장 익숙한 동작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자, 근처의 마물부터 시작하죠. 여행자님이 평소에 어떻게 전투하는지 보여주세요. 왔어요. 생각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안전거리 확보, 흡착력 테스트. 불타올라라! 무성의 바람 복제. 레이드의 예절에 주의하겠습니다. 물러서! 귀찮게 됐네. 불타올라라! 화염을 삼키는 불! 대단해요. 깔끔하고 거침이 없네요. 진짜 모험가 같아요. 전투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한 번 더 연습해봐요. 빨간 옷을 입은 허수아비를 검을 쥔 오인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군옥각의 전투를 재현해봐요. 당시의 상황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익숙한 동작을 넣어보세요. 가세요. 새 진군께서 귀종기를 조종하고 있어요. 오인단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동작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우인단의 덩치는 일반적인 마물보다 훨씬 커요. 근데 여행자님은 무의식적으로 낮은 곳을 공격하고 힘도 약해서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 연기 방식에 숙련된 사람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느낀 것을 적당히 조절해서 연기에 대입하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리 쉬운 처음인데 이 정도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방금의 동작을 보니 아무래도 마지막 방법이 여행자님에게 가장 적합할 것 같네요. 사전에 무대 위의 모든 동작과 표정, 심지어 감정까지 전부 설계해서 연습하는 거죠. 이전 무대를 참고하거나 일상생활 속에 비슷한 인물을 흉내내도 돼요. 아무튼 마음속으로 극중인물 이미지에 관한 모든 디테일을 설계한 다음 순서대로 보여주면 돼요. 여행자님의 경우에는 과거의 자신을 참고해 흉내내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을 여행자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하는 세상 밖의 누군가라고 생각해보세요. 듣기엔 어려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또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우선 간단한 상황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붉은 옷의 우인단이 귀종기를 부수려 하고 푸른 옷의 육중한 병사들은 여행자님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여행자님은 푸른 옷을 입은 자들을 피해서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을 처치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넓은 공터가 있어요. 제가 무대를 세팅해 줄게요.
준비가 다 되면 절 찾아오세요. 어때요? 준비는 다 됐나요? 그러니까 붉은 허수아비를 전부 격파하고 푸른 허수아비를 피하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저의 목소리로 여행자님을 가이드해 줄게요. 이번에야말로 영웅호글의 기계가 좀 보이는군요. 제 노력이 헛되진 않았네요.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처럼 심도가 깊진 않지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이에요. 노래와 춤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유파의 방식이죠. 처음엔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일정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도 있어요. 노랫소리가 일정 경지에 다다르면 새나 동물들까지도 매료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역시 예술은 심오해요. 저도 더 노력해야겠어요. 그야 제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여행자님이 열심히 배우지 않았을 테니까요. 온근의 공연 시간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 테다 라고 얼굴에 쓰여 있는걸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딱 보면 척이죠. 하지만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여행자님이 리월극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길 바랐어요. 리월극엔 무수한 역사의 기억이 담겨 있어요. 노래가 대대로 전해질 수 있다면 영웅들은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전 여행자님의 목소리와 춤을 리월극에 남기고 싶었어요. 맞아요. 여행자님을 가르치면서 동작을 하나하나 전부 관찰했어요. 기억하세요? 마지막 방법의 요령? 리월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바쳐 마신을 격퇴한 여행자님과 리월극 중의 신녀, 어딘가 비슷하지 않아요? 여행자님을 참고해서 연기한다면 저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상황 몰입, 일상생활 대입, 참고 대상을 모방하는 것 중 전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았거든요. 모든 동작을 극한까지 연습한다고 해도 진정성이 없다면 관객들을 감동시킬 순 없어요. 설령 감정을 캐릭터에 완전히 녹일 수 있다고 해도 무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해요.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전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첫 수업 순조롭게 끝낸 거 축하해요. 네? 아직 멀었거든요.
이번엔 여행자님에게 영감을 받아 신녀를 연기하지만 언젠가는 여행자님에 관한 극본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여행자님을 무대에 초대할 테니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무대에 오르려면 연습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수시로 독려할게요. 또예요? 전 아직 젊다고요. 하지만 앞날은 길고 시간은 많으니 여행자님에게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부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면 다른 호칭이라도 정해야 할 텐데. 아, 그럼 일단은 절 선배라고 부르는 거 어때요? 혹시 모험가를 몇 명 더 보낼 수는 없나요? 또 반나절이나 지났다고요. 우리 여행자를 믿어주세요. 저기 보세요. 돌아왔네요. 운영 씨, 우리 돌아왔어요. 은근 어디 다치진 않았지? 불복녀에 가서 진찰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무대에 오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평소엔 뭐라든 상관없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위험한 곳으로 가면 어떡하니? 극단을 위해, 아니 관객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좀... 그러니까요. 운근을 보려고 천리길도 마다 않고 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꼭 리월극이 아니라 절 보러 오는 것처럼 말하네요. 에이, 그게 그거잖니?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확실히 멀리서 온 손님들의 흥을 깨뜨려서는 안 되죠. 여행자님한테 더 민폐를 끼칠 수도 없고요. 그럼 체험은 잠시 미뤄둬야겠어요. 우리 은근히 드디어 철들었네. 그럼 난 무대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살피러 갈게. 더는 말없이 사라지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전 리허설하러 가볼게요. 비록 직접 체험한 것에는 비할 순 없겠지만 흠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요. 시간이 되면 공연이 끝나고 화요다간으로 찾아오세요. 리월극도 좋았지만 운 선생님의 무대여서 훨씬 좋았어요. 참, 이렇게 엄청난 무대는 정말 처음이에요. 역시나 명불허전입니다.
운 사장님의 리월극은 처음도 아닌데 볼 때마다 새롭네요. 고작 며칠 못 본 새 실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경력이 길지 않아서 극단을 이어받은 후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덕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참 무슨 말씀을? 이 리월에 운 선생님의 명성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답니까? 운 사장님의 무대를 보지 못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놀림을 당할 정도라니까요. 사실 신호론에서 사업 미팅이 있는데 그 손님도 운 사장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다더군요. 운 사장님을 초대해서 한잔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도요. 유리정을 예약했는데 운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군요. 어머,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군요. 오늘 밤은 선약이 있어서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도 경중이 있는 법인데 잠깐, 당신은... 치, 오늘은 운 사장님과 연이 없나 봅니다. 다음을 기약하죠. 저를 급하게 가시다니. 설마 서로 무슨 안 좋은 과거가 있는 사이인가? 그럼 저도 두 분을 방해하지 않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휴, 덕분에 살았네요. 역시 리월의 유명 인사시네요. 무제공마저 여행자님의 눈치를 보시다니. 그저 신월헌과 유리장의 맛있는 음식들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예약하면 늦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더 좋은 곳을 알아요. 일단 내려가죠. 오늘 밤은 제대로 답례할게요. 뭔가 게임에 가입하세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운 선생님? 정말로 운 선생님이십니까?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야, 돌아와! 치, 바보 같은 녀석, 예의를 알아야지. 기자인가요? 인터뷰라면 우리 매니저 쪽에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신입이 실례를 했군요.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운 사장님, 우린 바로 운 선생님, 신녀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어째서 그 비단춤을 추가하신 건가요? 네? 눈치채셨군요. 네, 원래대로라면 신성걸음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비단춤을 추가하고 나서는 그 자태가 더 생동감이 있었나요? 네, 바로 그거요. 꼭 하기 춤추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신문사에서 오셨죠? 전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우리는 스팀버드사에서 왔습니다. 저는 편집장 박이이고 이쪽은 기자인 시윤입니다. 전에는 계속 폰타인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리월로 돌아왔죠. 스팀버드사였군요. 역시 전문가들이시네요. 아닙니다. 제 알량한 지식은 운 선생님에 비하면 모처럼 운 사장님이 신나셨는데 분위기 깨면 안 되지. 어서 이야기를 더 나누라고. 어서. 하지만 지금은 약속이 있어서요. 매니저한테 인터뷰 예약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우리 약속은...
그래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운 선생님. 아이쿠, 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당장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인터뷰를 시작해 볼까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파티에 비단춤을 추가한 거군요. 맞습니다. 동작이 더 박력 있고 관객을 더 빨리 집중시킬 수 있죠. 그런 깊은 뜻이...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동당연강에 좀 더 노련한 느낌을 가미한다면... 이 부분 말인가요? 아, 죄송해요. 그 부분은 정해진 형식이 있죠. 규칙을 어기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그렇습니까? 영광입니다. 시윤, 독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좀 더 물어봐줘. 아, 네. 그 무대 배경이나 분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운 사장님과 시은은 정말 말이 잘 통하는군요. 그렇지만 저희 신문사 독자들은 이런 예술적인 것보다는 운 사장님의 일상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더군요. 일상 모습이요? 맞아요. 리월의 명배우인 운 사장님이 사는 곳, 먹고 입는 것까지 전부 궁금해하시죠. 평소에는 연습 외에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방금 전에 무대만 해도 멀리서 보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고 보니 저희 친척 아이도 운 사장님을 뵙고 옥비녀를 선물하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희 극단은 손님의 사적인 선물은 절대로 받지 않는답니다. 아니면 누가 저를 사칭해 선물을 받은 걸까요? 운영 씨한테 조사를 부탁해야겠어요. 그건 아이고, 그 아이도 그냥 해본 소리일 겁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넘어가죠. 방금 무제공과 스네즈나야 사람이 위층에서 내려오는 걸 봤는데 혹시 운 사장님의 손님인가요? 스네즈나야와 우인단에 대한 운 사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라 기록이 엉망이네요. 인터뷰를 잠시 멈추고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편집장님, 와서 한번 봐주세요. 참, 인터뷰 도중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는 기자가 어디 있어? 아유, 이거 놓지 못해. 운 사장님, 이따가 인터뷰를 계속하시죠. 전 괜찮아요. 이런 질문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저번에는 운영 씨가 대신 인터뷰를 막아줬는데 다음날 신문에 약속을 안 지킨다느니 아나무인이니 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 후로 제 인터뷰는 전부 운영 씨를 통해 진행되죠. 공연만 잘하면 극단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대 외의 것도 신경 써야 되네요. 네, 범과 어르신네들 말이죠. 물론 그분들도 저의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공연 한 번 보고 이렇게 많은 디테일을 알아보는 관객은 흔치 않아요. 스팀버드사의 시운 기자. 왜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네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전 자리를 비울 수 없을 것 같네요. 혹시 저 대신 조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 있으면 이곳으로 와주세요. 편집장님, 운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면 어떡해요?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하려고? 은근히 들으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 어허, 너 이 녀석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
그딴 재미없는 질문이나 하고 누가 그런 기사를 돈 주고 봐? 잘 생각하라고. 이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야. 편집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운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그만해. 보는 눈이 많다고. 너도 네가 좋아하는 운 선생님한테 네 거짓말을 들키고 싶진 않잖아. 거짓말이요? 그건 편집장님이. 너도 아주 신이 나서 인터뷰를 했잖아. 그리고 네가 쓴 계약서를 잊지 말라고. 할 말 있으면 저 구석에 가서 얘기해. 제대로 교육시켜 줄 테니. 전 입 바른 소리 그만해. 이게 우리 같은 영세 신문사에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알아? 특종 기사로 내면 평생, 아니 3대가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다고. 스팀버드의 이름을 팔고서 들킬 걱정은 안 되나 보죠? 안 그럼 은근히 널 거들떠보기라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뭐가 무서워? 기사만 그럴듯하면 쥐가 어쩔 건데. 우릴 계속 언급하면 나야 좋지. 이건 악의적인 인터뷰잖아요. 이런 건 허락할 수 없어요. 무대에 몇 번 섰다고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줄 아나? 그따위 공연을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 독자들이 원하는 걸 쓰는 게 우리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고 보니 이 옆에 있던 노랑머리 운근이랑 꽤 친해 보이던데. 기사거리가 생겼군.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바로 천암군에 고발하러 가겠어요. 고발? 하, 뭘 어떻게 고발할 건데? 명예훼손? 이보세요. 난 아직 아무것도 안 썼다고. 증거 있어? 전 너야말로 근무 태만에 업무 방해까지. 인터뷰를 망치기만 해봐. 계약서대로 아주 그냥 네 전 재산을 쪽쪽 빨아버릴 테니까. 제가 언제 그런 계획을... 누구냐? 넌 뭐하려고? 경고하는데 가까이 오지 마. 어? 안 그러면 은근이랑 이러쿵저러쿵 한 뉴스를 리월 전체에 퍼뜨려 버릴 테니까. 잠깐! 방금 운 선생님을 인터뷰한다고 못 알아봤는데 이분이 바로 설마? 바로 그 칠성 앞에서도 거침없는 그 여행자잖아요. 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걸린 건가? 그게 일단 화 푸세요. 저희 말은 그러니까 옳은 말이십니다. 전 바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없으니 별. 정말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하지만 운 선생님을 뵐 면목이 없네요. 저 대신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예? 고생했어요. 뭐 알아낸 거 있어요? 그랬군요. 대충 예상하고 있었어요. 시훈 씨랑 더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따름이죠. 시훈 씨의 리월극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대화를 깊이 나누다 보면 저도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은근!
너 또 제멋대로 인터뷰를 받은 건 아니지? 이런 작자들은 여간 못된 게 아니에요. 좀만 틈을 보이면 어떻게든 부풀려서 쓴다니까요. 오늘 별일 없다고 해서 내일이 태평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녀석들의 소굴을 통째로 소탕하지 않는 한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이번에는 제가 방심했네요. 괜찮아. 지금 와서 후회해도 변하는 건 없어. 난 극단의 이의를 알려야겠어. 당분간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해. 아망죄군이시여, 제발 더 이상 별일 없게 해주세요. 역시 리월 최고의 이야기꾼이시. 이 빠른 소리 그만해. 이게 우리 같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흔치 않은 기회니까 다음 질문도 준비해야겠군. 저기, 잠깐만요. 역시 리월 최고의 이야기꾼이시. 고생했어요. 뭐 알아낸 거 있어요? 그랬군요. 뭔가 안 좋은 낌새가 보였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방금 전에는 질문만 하고 기사로 내지는 않아서 천왕군이 온다고 해도 별 수 없었을 거예요. 섣불리 제보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이런 찌라시 신문사들은 사무실과 인쇄소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낌새가 보이면 흔적을 전부 지우고 도망갈 거예요. 그럼 잡고 싶어도 방도가 없어요. 그것보다 여행자님이 해준 이야기 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다녀와 줄 수 있나요? 그 기자분께 편지를 한 통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부탁할게요. 그 편집장이 곧 돌아올 거예요. 전 여기서 그 사람을 상대할 테니 편지를 부탁할게요. 일이 잘 풀리면 한동안은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정말 재치 있으시네요, 어르신. 계약서를 종이 조각 취급했겠다. 내가 바쁜 걸 다행으로 알아. 아니면 넌 벌써 짐 싸면서 질질 짜고 있을 테니까. 주제를 안다면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널 상대할 시간 없어. 난 이제 어떡하지? 당신은 운 선생님 곁에 있던 그분? 운 선생님이 제게 편지를요? 지금 바로 확인할게요. 어떻게 이럴 수가? 리월의 법에 따르면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와도 급여를 크게 초과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전 재산을 탈탈 털어야 할 정도로 큰 위약금을 요구하는 건 애초에 효력이 없대요. 변상은 말도 안 되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총무부에 가면 편집장을 되려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바보처럼 일자리를 구할 때 얼떨결에 계약서에 사인해버리고. 그것보다 운 선생님이 리월극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해서도 해박하실 줄 몰랐네요. 그때 제가 운 선생님을 잡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결국엔 운 선생님의 도움까지 받다니. 그 편집장 말로는 제가 수습 기자라 일하는 장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원고도 편집장에게 직접 전달해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편지에도 다 쓰여 있듯이 제 증언과 계약서만으로도 천암군을 움직이기에 충분해요. 운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어요. 지금 바로 가서 대질해요. 그 일에 관해선 이미 답해드린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운 사장님 센스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 기회에 많이 질문해야죠. 안 그럼 땅을 치며 후회할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방금까지 옆에 있던 그 친구분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설마 일부러 인터뷰를 피하려고? 돌아왔군요. 이분이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행자 그리고 시윤? 무슨 속셈이야? 어이 시윤, 계약서를 잊은 건 아니겠지? 이제 다 알았어요. 서명하라고 줬던 그 계약서 처음부터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잖아요. 종이 조각? 이렇게 모함하면 안 되지. 명명백백히 쓰여 있잖아.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는데. 연고요? 편집장님, 리월의 법에도 관심 있나 보네요. 신입이 뭘 몰라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요. 인터뷰를 계속할까요? 하긴 저도 요즘 리월의 법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문서는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더군요. 우리 극단의 계약서만 해도 월혜정이 배포한 공문을 참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칠성 측에서 다시 고치라고 하는데 확인하실 때 빠뜨린 게 없었다고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전부 다 읽어보긴 했는데. 현재의 율법대로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배상 규정은 조금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바로 천암군의 사기로 고발할 거예요. 헛소리! 그럴 리가! 편집장님, 이번 인터뷰는 계속하기 힘들 것 같네요. 신입이라서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처럼 본분에 충실한 비즈니스맨들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에 읽었던 한 공문이 생각나서요. 천암군이 조사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간행물은 물론이고 설립 자격 심사에 심지어 소방시설까지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돌아가서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저야 인터뷰를 계속 진행해도 상관없지만 편집장님의 시간을 뺏을까봐요. 좋아. 당신들 어디 두고 보자고. 이봐요! 거기서요! 운 선생님, 왜 절 막으신 거죠? 맞아요. 저한테 있는 계약서만으로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법률 자문가도 아니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방금은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길을 안내하게 하려고 연기한 거예요. 길 안내? 연기요? 은근 천암군이 뒤를 밟고 있어. 네 생각대로 증거인멸하러 처소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기레기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겠어. 그럼 나도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방금 여행자님이 편지를 전달하러 갔을 때 운영 씨한테 천암군에 제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시운 씨의 위약금 액수가 너무 커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더라도 분명 법의 허점을 노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겠죠. 연기로 그 불안한 마음을 살짝 건드려준다면 증거가 있는 곳으로 우릴 직접 친절하게 안내할 거예요. 연기는 진정성이죠. 이제 그 신문사는 확실히 끝장났어.
이걸로 다른 찌라시 신문사들도 몸을 사렸으면 좋겠네. 아, 그가 다른 경쟁사들을 내부 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러고 보니 전 이제 백수인가요? 그러면 혹시 진짜 스팀버드사에 투고를 해볼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제 원고가 채용될 수 있을까요? 운영 씨, 다음 인터뷰는 언제 잡을 수 있죠? 이제서야 물어보는 거야? 모레 아침 어때? 그러면 시온 씨, 내일 모레 제대로 오늘 밤의 공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때요? 설마 운 선생님의 특집 인터뷰? 저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인터뷰를 통해 서로 영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운 선생님? 정말로 운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아요. 두 분 죄송하지만 극단의 규칙이 이러니 매니저를 찾아가 다시 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팀버드사라면 제 매니저도 두 분을 곤란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인터뷰에선 원하시는 건 전부 대답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저희가 무례했군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에이바, 안 가고 뭐해? 운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잠깐만요. 매니저를 찾는 거라면 이쪽인데. 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다른 신문사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지금은 여행자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 벌써 초대를 3번이나 거절했네요. 따라오세요. 마지막 약속은 최고로 즐겨야죠. 얏. 공기조차 향긋하네요. 역시 공연이 끝나면 흐로함에 와줘야 된다니까요. 여행자님도 흐로함에 자주 오나 보네요. 새 대포주점은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차 마시며 이야기 듣기 좋아요. 저의 단골 손님 중 한 분도 그곳을 즐겨 찾아요. 하지만 어쩐지 정겨운 감이 좀 부족하달까요? 혹시 쾌도진의 먹거리 노점에 가본 적 있어요? 거기서 파는 흐로어 구이는 정말 맛있어요. 새 대포주점도 만민당도 흔치 않은 좋은 음식점이지만 꼬치만 따지자면 역시 거기죠. 시원한 산들바람, 뜨거운 숯불, 거기에 차가운 음료수 한 잔까지. 빨리 가요. 흐러우구이 갖고 온 싱싱한 흐러우구이요. 이거 운 사장님 아니십니까? 정말 간만이군요. 항상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네, 오늘은 친구랑 놀러 왔거든요. 고기볶음 한 접시랑 꼬치 하나 주세요. 흐로와 구이는 일단 2개 주세요. 하나는 고추 적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흐러구이 금방 나갑니다. 음료는요? 제멋대로 조합해본 거죠? 아직 정식 메뉴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운 사장님이 드실 요리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먼저 맛보시라고 드려보는 거죠. 그럼 두 분 차로 드릴까요? 아니면... 새로운 메뉴가 있나요? 신메뉴라면 옆집 동생한테서 얻은 우유가 있긴 한데 일전에 몬드에서 온 상인 말로는 그쪽에 무슨 밀크티?
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긴 했는데 평가가 좀 그저 그렇네요. 아직 메뉴에 올리려면 멀었죠. 우유랑 밀크티? 목에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마셔봐도 괜찮겠죠? 아, 여행자님은요? 마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일단 여행자님 걸 먼저 주문하고 그런 다음 그럼 메뉴에 있는 거 다 하나씩 주세요. 다 먹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흐러우구이입니다요. 맛있게 드세요. 자, 뜨거울 때 어서 드세요. 이 온도에 차가운 음료 한 입 마시면 아주 딱이거든요. 만족. 근데 이 음료들 전부 조금씩 맛보긴 했지만 꽤 많이 남았네요. 전 다 마실 순 있지만 다른 음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네요. 아마도 맛이 대중적이지 않을까봐 담백하게 만든 거겠죠. 여기에 다른 조미료를 조금 추가하면... 그나저나 혹시 정글 게임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리 남은 음료로 정글 게임해요. 제 입맛대로 조미료를 넣을 테니 여행자님은 뭘 넣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만든 음료는 저도 마실 거니까 이상한 거 안 넣어요.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옆 가게에 가서 조미료를 준비해 올 테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면 같이 게임해요. 정말 상점은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몰래 보기 없기 아셨죠? 다 됐어요. 제가 먼저 마셔볼게요. 나쁘지 않네요. 자, 여행자님 차례예요. 네? 그냥 평범한 표정 관리일 뿐인데요. 게다가 별로 이상한 걸 넣은 것도 아니고 맛도 꽤 괜찮지 않았나요? 네. 그럼 어떤 조미료를 넣었는지 맞힐 수 있겠어요? 아깝네요. 한 끗 차이예요. 다음엔 좀 더 창의적인 조합을 사용해봐야겠어요. 전통적인 차음료인 소나무 이슬이나 매화에 앉은 눈 같은 걸 첨가한다면 어떤 새로운 맛이 나올까요? 기대되네요. 연기란 극중 인물과 자신의 비슷한 면을 부각시켜 표현하는 것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그런 점에서 등장인물과 연기자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에겐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무대 위의 모습만으로 단정할 순 없죠. 가끔 편지가 오는데 절 차갑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신할 때도 항상 조심스럽고 어쩌다 연애에 초청을 받아도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방금 물 마셨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됐어요. 진심인 것 같으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 줄게요. 아무튼 사람에겐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면만 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소홀해질 수 있어요. 만약 여행자님과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그 대단하신 여행자님이 음료수를 신중하게 음미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겠죠.
소녀한테 연륜이라니요. 그냥 절 연극을 할 줄 아는 평범한 친구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범한 친구였다면 뭘 했을 것 같나요? 기념사진이요? 즐거운 순간을 언제든지 추억할 수 있는 사진으로 남긴다라.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먹거리 노점을 배경으로 해서 찍어요. 어떤 포즈가 좋으려나? 분위기 좋네요. 나중에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오늘이 생각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기념사진을 한 장만 남기란 법은 없잖아요. 두 사람이 한 장씩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사진은 여행자님이 갖고 있어요. 저도 여행자님을 찍어드릴게요. 비운 언덕 근처에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찾아주세요. 전 좀 이따 갈게요. 여기서 준비할 게 있어요. 죄송해요. 오래 기다렸죠?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 경치 좋네요. 등불도 반짝이고 건물들도 운치 있고 찾느라 좀 고생하셨겠어요. 이 각도에서 찍으면 딱 좋겠네요. 자, 포즈 잡고 눈을 감아보세요. 얼른요. 준비. 하나, 둘, 셋. 눈을 떠주세요. 뭔가 길드에 가입하세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넷. 다음엔 좀 더 창의적인 조합을 사용해봐야겠어요. 전통적인 차음... 진짜요? 여행자님도 무대 위의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하긴 무대 위의 모습들은 관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남녀노소 전부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제가 줄곧 노력해왔던 목표이기도 해요.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가까운 사람과 수다를 떨거나 농담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삶이 너무 무료할 것 같네요. 됐어요. 답답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밤의 담례는 만족스러웠나요? 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기념을 남긴다거나 기념할 가치가 있을 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요.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다들 무대 분장을 한 채로 찍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쪽이 좀 더 가치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다면 몇 장쯤은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운영 씨가 조언해줬어요. 오, 이 사진은 사원을 가른 신녀 분장이네요. 우리 집에도 한 장 걸려 있답니다. 혹시 사인 사진에 대해 얘기 중이신가요? 우리 가게에도 한 장 있죠. 어때요? 기념 가치가 있는 것 같나요? 갖고 온 중시간